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배터리 충전기 노코 지니어스 G7200입니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또 저는 이 제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런 제품을 선택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 제품에 대한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7.2A 충전기입니다. 네, 충전기고요. 12V와 24V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 습식, 젤 타입, 그다음에 뭐 메인터너스 프리 무보수죠. 뭐 AGM, EFB, AGM 배터리, 리튬 배터리 등 대부분의 모든 배터리를 다 충전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AGM 배터리 용도와 일반 배터리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의 특징은 12V의 리페어 모드를 지원한다는 게 특징인데, 사실 요즘에 이 리페어 모드가 이슈죠. 그렇죠? 된다 안 된다에서부터 효율적이다 아니다까지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품에 대한 설명에서 이건 리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건 논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쓰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요 기능 때문인데요. 13.6V 서플라이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제품은 AGM 플러스 배터리도 충전할 수 있고 12V 리튬 배터리도 충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코지니어스 7200의 간단한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배터리가 연결되기 전에 일단 전원이 켜지면 이곳에 주황색 불이 들어오고요. 여기서 모드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12V 노멀 배터리다, 이렇게 선택이 됐죠. 그러면 그에 맞는 상태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만약에 배터리가 예를 들어서 차가운 상태이거나 아니면 AGM 배터리다 12V 그러면 한 번 누르고요. 만약에 24V 배터리다 그러면 또 한 번 누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뭐 AGM 배터리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더 누릅니다. 잘못 눌렀을 경우에 이렇게 한 번 더, 또 한 번 더 선택하면 원하는 배터리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배터리를 예를 들어서 복구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서플라이 모드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AGM 플러스나 리튬 배터리다 할 때에는 이 모드를 3초간 하나, 둘, 셋 누르면 이렇게 바뀌죠. 여기서 선택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누르면 이제 전원으로 가고요. 네, 이렇게 해서 원하는 모드로 선택해서 충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이 제품을 쓰고 있어요. 첫 번째가 자동차 배터리 충전이죠. 당연하겠지만 제 차 외에도 가족들의 차까지도 이걸로 종종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BMW 바이크를 탔었는데 그 바이크에 이 캔버스 차지 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 바이크 충전용으로 썼었어요. 자, 캠핑 파워뱅크 충전 관리. 네, 여기 저는 이제 두 개의 파워뱅크를 가지고 있는데요. 리튬 배터리로 되어 있는 40A짜리 파워뱅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AGM 배터리로 되어 있는 105A짜리 파워뱅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105A는 뭐 어떨 때 사용하느냐, 여기는 12V 차량 용품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차량 냉장고라든지 DC 매트 같은 거 쓸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플라이 모드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는 12V 차량 용품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뒤에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자동차 배터리 충전 관리 용도로 저는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제 차량 및 뭐 다른 차량들까지 다 쓰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일단 이 제품은 14A 이상 230A까지만 지원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기 앰프시라고 읽지 않고 그냥 편의상 암페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IBS 설치 차량에 대해서 충전 가능 여부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일단 이 제품으로 충전하는데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장착된 하이브리드 차량,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AGM 배터리가 달려 있죠. 요런 거 충전 관리할 때 제가 쓰고 있어요. 이제 가족들 차 중에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달린 하이브리드 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리페어 모드 사용 시 이런 제품 주의해야 된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자가 정비 배터리 교체 시 차량 메모리 유지 용도로 쓰고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딱 한 번 써 봤어요. 딱 한 번. 네. 제 차량은 뭐 IBS가 달린 것도 아니고 그냥 바꿔 끼기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요즘 차들은 배터리를 차에서 분리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비게이터가 날아간다든지,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게이션이 날아가고 그로 인해서 음악도 들을 수 없고 그다음에 후방 카메라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차량 메모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때 이 서플라이 모드로 배터리를 탈착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해 놓고 그다음에 배터리를 탈착하면 됩니다. 그때 이걸 사용할 수 있고요. 자가 장착할 때 그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 서플라이 모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리페어 모드는 저는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아직까지는. 네. 그냥 돌려는 봤는데 멀쩡한 배터리 돌려봐야 별 차이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12V만 지원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동차 배터리를 충전할 때 관리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IBS 설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노코 지니어스를 이용해서 충전할 때는 이게 연결된 상태에서 그대로 거기에 물려서 노코 지니어스로 충전한다. 그러면 이게 배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 충전 제품이 분석을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공식 답변을 받은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 스마트 배터리이기 때문에 차량에 달려있는 배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얘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몇 볼트, 몇 암페어고 상태가 어떤지를 분석해야만 얘가 그에 맞게 적절한 전류와 전압으로 충전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제품은 자체에 냉각 팬이 안 달려 있어요. 충전할 때 열이 나도 배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자체적으로 충전율을 낮춰줍니다. 그러면 열이 좀 덜 발생하겠죠?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조절해가면서 충전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IBS가 달려있는 경우에 직접 물려서 충전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IBS 설치 차량은 점프 스타트 충전 시 좀 주의해야 됩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서플라이 모드 사용할 때 역극성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잘못 연결했어요. 그러면 충전할 때는 자동으로 얘가 인지해서 에러 램프에다가 딱 불을 표시해줘요. 근데 서플라이 모드일 경우에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잘못 연결해도 얘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파크가 팍팍 튈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렇죠. 그럴 때 이런 스파크가 발생하는 거에 대한 방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차량에 연결된 상태에서 리페어 모드를 쓴다? 전 아까 써보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약간 제가 우려해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단 키가 온 상태에서 복구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네. 더 높은 전압으로 복구를 시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에 민감한 옵션이 설치된 차량 같은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자, 그래서 이건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고장이 안 나고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저는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제품은 점프 스타트용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 점프 스타트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차와 차 연결해 가지고 점프 케이블 연결해 가지고 탁 시동 걸죠. 네, 근데 얘는 충전기잖아요. 배터리를 충전하는 용도예요. 점프 스타터는 따로 있습니다. 얘를 배터리에 연결해 놓고 바로 시동을 건다? 제가 봤을 때 걸리긴 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렇게 되면 이 제품에 어느 정도 무리가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고장 나면 우리만 손해다. 그래서 반드시 이 제품으로 일정량 이상 충전한 후에 충전기를 분리하고
하고 시동을 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담입니다. 이건 점프 충전 시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다 제가 언급할 수는 없어요.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터리 간 전이차에 의해서 스파크가 발생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매우 텅텅 비어 있는 A라는 배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좋은 성능의 B라는 배터리가 있는데 요거에다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해서 딱 충전하죠. 그쵸? 예. 반대로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충전한단 말이에요. 이때 얘는 비어 있고 얘는 꽉 차 있어요. 얘는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배터리가. 그리고 얘는 이렇게 비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전류를 중간에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된 선의 굵기가 굵으면 굵을수록 그에 맞는 전류가 쫙 흘러 들어가요. 여기로 비어 있는 대로 아주 순식간에 빠르게. 그러면서 선도 과열되고요. 그 다음에 얘한테도 무리가 가겠죠. 그리고 그게 차에 연결되어 있다 하면은 그 차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이게 차예요. 이상하다, 그렇죠? 근데 이때 대상 차량, 현재 이 차량의 배터리가 온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그 순간 전류가 엄청난 전류가 차에 그대로 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이 차에는 모든 전기 제품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아주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가 시동이 안 걸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온 상태로 둔 거예요. 예,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IBS 장착 차량 센서 손상. 배터리가 있으면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죠. 그럼 이 마이너스 단자에 IBS 이 지능형 배터리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얘의 역할은 보통 우리 ISG 요즘 차량이 많잖아요. 왜? 배기가스를 조금 더 줄이고 그 다음에 연비도 좋게 하기 위해서 이걸 달아줘요. 근데 이 IB 센서가 달려있는 차량에 점프를 시도한다. 바로 마이너스 접지를 통해서. 그러면 뭐가 된다? 예, 손상이 된다. 그래서 이 센서가 손상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차체에다가 마이너스를 접지한 뒤에 충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점프 충전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해야 되는데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내가 잘 연결한 게 맞지? 사실 맞는데 한 번씩 불안하더라고요. 이거 거꾸로 연결해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1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그렇죠? 자, 그다음에 배터리 상태가 매우 나빠졌어요. 거의 회생 불가야. 이런 차량을 점프해서 시동 건 다음에 운행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가 이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겠죠. 그렇죠? 발전기, 알터네이터 계통에 일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배터리는 너무 나빠서 회복 불가능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배터리도 해야 될 일을 이 혼자 다 하는 거죠. 얘가 무리가 가서 고장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주의해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이런 배터리 충전기가 하나 있으면 예, 여러 대의 차를 관리할 때는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바이크 캔버스 충전입니다. 자, BMW 우리 마우스 커서가 어디 갔냐? 아이고 여기다 갔네요. BMW, 할리 데이비슨 좋네요. 두카티입니다. 기타 트라이엄프 같은 차량은 이 캔버스 차지를 지원하는 포트가 있어요. 이 포트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달려 있으면 여기다 그냥 꽂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편하겠죠. 꽂으면 알아서 포트가 열리면서 충전이 되는 겁니다. 자, 모든 차가 이렇게 지원하진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예전에 BMW 바이크를 탔었기 때문에 요 장치를 이용했고요. 보통 14에서 18A 정도의 배터리들이 이런 대형 오토바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럴 때 고려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A 이상이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작은 배터리는 2에서 34A짜리는 G3500에서 지원해줘요. 미니 배터리는. 네.
12V 전용이고요. 이 액세서리가 필요하다는 거. 근데 이 제품 Ctet도 마찬가지지만 이 노코 제품들은 다 이 X 커넥터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지 않게 매우 쉽게 제품을 안전하게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 네. 자, 또 하나 캠핑카의 파워뱅크 관리 용도로 저는 쓰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여기 하나 보이는데 이건 제가 쓰는 이제 리튬 배터리예요. 리튬 배터리고 105A짜리 AGM 배터리를 하나 더 들고 다녀요. 근데 그건 뭐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그 용도로는 가끔 씁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캠핑 박스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런 배터리를 충전 관리하는 용도로 일단 쓰고 있습니다. 네, 이동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최대 230A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충분하고요. 자, 그 다음에 12V, 24V 모두 지원해요. 근데 요즘 트럭 캠퍼들 트럭 좀 큰 거는 24V잖아요. 그리고 트럭 운전하는 트럭커들 있죠. 차에서 먹고 자고 많이 합니다. 그분들 차에서 먹고 자고 그다음에 무시동 히터도 돌리고 자 그런 차량들 24V 지원 안 하면 안 되겠죠. 단 중요한 것 리페어 모드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만 참고하시고요. 그런 트럭 캠퍼들이 사용하기에도 좋다. 네, 리페어 모드는 지원 안 되지만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캠핑카 파워뱅크 관리 시 유의사항. 네, 막 꼬이네요. 자, 두 개 이상의 배터리가 직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겠죠. 나는 미니멀 차박건데 이 배터리만 연결해서 굳이 거기에 뭐 BMS라든지 뭐 이런 거 달지 않고 그냥 이런 충전기 이용해서 충전하고 이틀 3일 나갔다 와서 다시 충전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미니멀하게. 네. 근데 이 중에서도 이런 리페어 모드를 써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와 연결된 주행 충전 장치라든지 뭐 태양광 충전 장치라든지 기타 뭐 BMS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 그런 제품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주의하자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리튬 배터리가 막 연결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리튬 배터리 요즘 많이 쓰잖아요. 작고 용량은 높고 효율은 좋기 때문에 그쵸? 네, 그리고 오래 쓰기 때문에 리튬 배터리 많이 달아 쓰시죠. 근데 리튬 배터리는 그만큼 오래 관리하려면 BMS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왜? 여러 개의 배터리를 연결해 쓰기 때문에. 그러면 각각의 배터리 간에 밸런싱이 정확하게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건 꽉 차 있고 어떤 건 적게 차 있고 뭐 이런 경우에 얘네들이 막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데 얘를 갖다가 충전을 한단 말이에요. 충전하는데 그냥 막 충전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연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충전하다 BMS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으면 막 얘가 꽉 차면은 충전을 멈출 수도 있겠죠. 얘가 다 찰 때까지 과충전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뭐 그런 일이 발생하면 배터리의 수명이 줄겠죠. 위험하기도 하고 반드시 BMS가 설치되어 있을 텐데 그때 이 충전기를 가지고 충전한다? 네, 유의해야 되겠죠, 당연히. 네. 자,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요거는 이제 젠투라는 제품인데 이렇게 뱅크가 두 개 달려 있어요. 얘가 12V, 12V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내보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12V 배터리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뱅크에서 하나씩 배터리 하나씩 그냥 물려서 직렬 연결되어 있더라도 독립적으로 충전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12V로 그룹을 만든 겁니다. 직렬이기 때문에 6V, 6V는 12V죠. 마찬가지로 12V고요. 요걸 갖다가 이렇게 각각 12V씩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배터리의 마이너스, 이 배터리의 플러스에 연결해서 이 배터리의 마이너스, 이 배터리의 플러스에 연결해서 12V 모드로 충전하는 겁니다. 네, 12V로. 네.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노코 지니어스 같은 경우도 가능한 얘기겠죠. 다만 얘는 뱅크가 두 개가 아니라 뱅크가 하나잖아요. 그렇죠? 하나기 때문에 충전 방식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각각 하나씩 물려가지고 12V 충전하거나 또 어떻게 해요? 아니면은 하나의 배터리에 플러스 하나의 배터리에 마이너스 연결해서 24V로 충전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병렬 연결입니다. 이런 제품 뭐 병렬 연결이니까 네, 그냥 각각 연결해서 200A짜리로 하면 되고요.
자, 요거 병렬 연결해요. 근데 얘는 뱅크 하나당 200A를 커버하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400A라 하더라도 이렇게 연결하면 200, 200 해서 충전하면 되겠죠. 그렇죠?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7200 같은 경우 어떻게 써요? 이거는 12V 모드로 12V 병렬 연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병렬이니까 자, 한쪽 배터리에 마이너스와 한쪽 배터리에 플러스에 연결해 가지고 배터리에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해서 얘를 어떻게 충전한다? 동시에 충전하는 것이 될 거고요. 또는 한쪽 배터리에 마이너스 플러스에 연결해서 하나 충전 또 하나 충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어쨌든 12V 모드로 충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12V 차량 캠핑 장비 이용해서 서플라이 모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서플라이 모드. 자, 요거는 13.6V 5A로 전격 출력을 지원해 줍니다. 이걸로 그냥 때려 넣는 거예요. 그럼 장점이 뭐냐? 차량에서 쓰도록 고안된 모든 차량용품, 전기 차량용품은 대부분은 이걸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타이어 공기압 주입 장치, 차량용 청소기, 그다음에 DC 매트라든지 캠핑 샤워 장치 이런 거 있죠. 네. 자, 그리고 역극성 보호가 안 되고 스파크 방지 지원 불가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 제품은 DC 온열 12V 매트고요. 이렇게 저는 별도의 그 어댑터를 사지 않았어요. 이런 그 시거잭이 있죠. 여기에다가 제가 갖고 있는 액세서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바로 이 액세서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거잭을 꽂을 수 있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노코 지니어스의 이쪽 메일 커넥터와 이쪽 피메일 커넥터를 이렇게 안전하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빠지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커넥터 사이에 보시면 이렇게 물이 들어가지 않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뭐 기본적인 수준이겠지만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제품을 따뜻하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플라이 모드로 바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돌려주겠습니다. 너무 좁은 데서 하니까 좀 그렇다, 그죠? 자, 이렇게 돌려서 3초간 눌러줬습니다. 그러면 서플라이 모드로 딱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렇죠? 예. 이렇게 보면 이제 서플라이 모드입니다. 네. 이 상태로 이 장판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원이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놓고 온도를 늘어서 조절해 가지고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번에 테스트할 제품은 파세코입니다. 사실 테스트라기보다는 그냥 꽂는 거, 사용한다라는 거 정도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요거 서플라이 모드로 인가할 겁니다. 이렇게 딱 꽂아주고요. 일단 불은 들어오긴 하는데 현재 그냥 파워만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네, 이거를 3초 정도 눌러주고 켜주면 서플라이 모드로 바뀌죠. 네, 이렇게 네, 불이 정확하게 깜빡깜빡 하다가 지금 완전히 빨간색으로 딱 바뀐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콜드로 온을 해주면 돌아가는 소리 들리시나요? 액세서리들 얘는 사면 요거 줍니다. 두 가지. 자, 이건 제가 추가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캔버스 차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 액세서리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바이크 같은 데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액세서리,
그리고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커넥터의 암수를 변환해주는 그런 젠더 같은 커넥터입니다. 그리고 네, 시거 포트가 달린 커넥터입니다. 단점, 두말할 것도 없어요. 비쌉니다. 액세서리도 비싸요. 이거만 다 갖추려면 뭐 한 20만 원 들 거예요. 못해도. 자, 그다음 14V 미만은 충전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건 제외지만 네, 그거는 고민하셔야 되고 24V 차량의 리페어 모드 사용이 좀 불가하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별도 못 그려요. 네. 그다음에 리페어 모드는 시텍, 울티메이트 이런 제품들 되게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중국산도 있고요. 시텍은 24V 리페어 지원하는 걸 알고 있는데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냥 차 한 대 관리하는 용도로 내가 아무리 차 좋아해도 그냥 그런 용도로 쓰기엔 좀 비싸요. 그렇죠? 배터리 5년에 한 번 간다고 했을 때 몇 번이나 이 제품을 사용하겠어요? 그다음에 사용할 때 모두 전문가는 아니에요. 앞에서 제가 주의사항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어떤 일이 어디서 발생할지 모릅니다.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수입 제품이기 때문에 AS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국산 제품도 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리페어 모드 뺀 충전기가 좋은 게 있다고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분, 좀 비싸도 돈에 관계없이 나는 이런 거 관리하는 거 좋아한다. 이런 분들 사용하는 거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지식이 좀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 한글판 매뉴얼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 반드시 검색 키워드에 EU를 집어넣으십시오. 그냥 하면은 US 가이드에서는 없어요. 한글 지원이. 반드시 이거 EU용 매뉴얼을 보시면 이렇게 128페이지에 매뉴얼이 있다라는 거, 한글 매뉴얼이 있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조금 두서없이 그리고 비전문가가 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주시면 제가 아랫부분에 참고해서 추가 영상을 작성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혼선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자동차 오너분들 그리고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 그리고 캠퍼분들 모두 즐거운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게 살아요.